안녕하세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가상의 인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오늘 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의혹은 18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읽어보진 않았어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작가 셰익스피어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선 셰익스피어 개인의 삶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생 37개의 희곡과 154편의 시를 남긴 셰익스피어.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친필 원고는 현재 단 한 권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셰익스피어는 당시 중학교 정도인 그래머스쿨 과정까지만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수많은 관객을 매료시킬 만큼 학술적인 작품들을 써냈다는 사실이 의문입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사용된 단어는 모두 2만 개 정도라고 하는데, 이는 성경보다도 많은 거의 백과사전 수준의 어휘들이라고 합니다. 그래머스쿨 이상의 고등교육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던 그가 어떻게 그러한 작품들을 쓸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작품과 함께 여러 의문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셰익스피어. 그를 향한 수많은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과연 누가 그의 인생을 살았던 것일까요? 먼저 영국의 대사상가 프랜시스 베이컨이 실제 셰익스피어라는 주장입니다. 당시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영국은 칼싸움이나 검 놀리기 등의 저급한 오락거리 수준으로 천시받았기 때문에 베이컨이 셰익스피어라는 인물을 내세워 작품을 발표했다는 것인데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방대한 어휘와 상류사회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대철학자인 베이컨이 실제 작가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줍니다. 또한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세워진 셰익스피어 동상을 보면 셰익스피어가 왼손으로 어떤 문구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쉘 디솔브라는 이 문구를 애너그램에 따라, 즉 철자법 순서를 바꿔 해독하면 프랜시스 베이컨이 됩니다. 당시 문서 암호화는 유행하고 있었고 베이컨은 베이컨의 암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암호의 말의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룬 셰익스피어 코드라는 책도 출간된 적이 있죠. 두 번째는 극작가 크리스토퍼 말로입니다. 크리스토퍼 말로는 희곡 포스터스 박사로 유명한 당대의 대표 극작가인데요. 다수의 영문학자들은 말로가 조금 더 오래 살았더라면 셰익스피어의 자리를 대체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토퍼 말로는 셰익스피어가 태어나기 2달 전에 태어났는데요. 29살이 되던 해 선술집에서 다툼을 벌이다 한쪽 눈을 찔려 요절했습니다. 그런데 말로가 사망한 직후, 이전까지는 무명이었던 셰익스피어가 갑자기 큰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말로는 영국 정부와 가톨릭 단체의 이중첩자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말로가 부상을 당한 후 은둔하면서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최근 개량 문체론에 따라 옥스퍼드 출판부에서는 말로를 셰익스피어의 작품 헨리 6세의 공동 저자로 공식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에드워드 드 비어 백작입니다. 옥스퍼드 가문의 17대 백작인 에드워드 드 비어는 귀족 출신으로 상당한 교육을 받았으며 높은 수준의 지식을 바탕으로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그는 필명을 만들어서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옥스퍼드 가문의 문장이 그 근거가 되는데요. 이 문장에서는 부러진 창을 휘두르는 사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영단어를 합치면 바로 셰익스피어가 됩니다. 또한 너무나 유명한 작품 햄릿에서 햄릿의 삶이 실제 백작의 삶과 너무도 유사하다는 사실 또한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셰익스피어가 실존 인물인지에 대한 세 가지 의혹을 함께 보았는데요. 더 많은 내용은 개간 무크지 마니에르 드 부아르 문학편에 셰익스피어는 진짜 존재했을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